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이브닝 듀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듀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한방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힘든 시장을 어떻게든 이겨내실 수 있게 우리 주식 수호신이 납시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할 시간인데요. 참 좋은 수익으로 지금의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제시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먼저 우리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저희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문자 샵 3989로 상군이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또 다음 주에 시장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방법은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저희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선물과 더불어서 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주 쉬워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제가 웹페이지 링크를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익률과 내 계좌의 빨간불을 위해서겠죠. 자, 7월부터 현재 오늘까지 딱 5주 지났는데요. 200%가 넘는 수익으로 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 좀 보세요. 지금은 가는 놈만 가고 있는 시장에서 딱 가는 놈만 우리가 헤쳐서 짜집어서 지금의 시장을 이기고 있는 우리 상군 전문가님이십니다. 초단타부터 단기 수익 그리고 중장기까지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나눠서 수익을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금의 힘든 시장을 이겨내실 수 있고요. 만약 주식이 조금 힘들 때 있잖아요. 이분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주식이 힘들 때는 또 해외 선물로 이 8월에 들어서 매일매일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강의와 또 야간에는 선물 강의까지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수호신 상군과 함께 한다면요. 어떻게든 지금 있는 돈들 저희가 다 벌 수 있는 방법 제시해드리고 있네요. 자, 상군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또 이제 전일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3.98%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약간 버텨주는 또 흐름이 나왔죠. 다시금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1위가 됐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오늘 노무라증권에서도 반도체 업사이클이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리포트도 나왔고 우리가 지금은 약간 부담감이 있다라는 시선과 더불어서 너무나 과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일까요? 우리 상군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두 번째. 자, 테슬라 AI 데이를 참 우리가 이제 맞춰서 사실 테슬라 봇도 선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번에는 개최될 예정이죠. 자, AI 데이에 맞서서 2차 전지가 출렁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테슬라 AI 데이 호재를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까지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핫하죠. 오늘 신규 상장을 했던 아주스틸도 오늘 낙폭이 약간 줄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따상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하지만 우리는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 쪽에서 내가 담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쪽인지 우리 상군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모든 것 우리 오늘 생방송 50분이란 짧은 시간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선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떨어져서 참 나 이제 주식 안 할란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나는 주식을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모든 해안 오늘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상무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군입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현 시점에 국내 시장이 굉장히 버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지지 자리였던 1,0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이 이제 대세 조정장으로 빠졌는가, 지금 대세 하락장인가라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 시간을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 버리고 새로 현금 세팅해야 돼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왜 아직은 버틸 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속 답답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나왔으니까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이유 있는, 명분 있는 대응 전략 가지시길 바라봅니다. 네, 자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든 이기실 수 있게 우리 상군 전문가님 모셔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이기실 수 있게 지금 이 시간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7월부터 8월까지 우리 상군 전문가님께서 무료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놈만 족족 잡아서 수익을 맛보고 있고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군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저희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이 시장을 상군 전문가님처럼 200%의 수익은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의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지금 우리 사실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이 시장이 상당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린이 분들이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처음 샀을 때 우리 작년부터 봤었을 때는 가장 많은 급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상군 전문가님께서는 체감을 잘 못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수익이 좋아가지고 주식이 조금 안 될 땐 또 해외 선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려고 파생 상품에 대한 교육을 다 시켜드렸고 와. 이제 무기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설명을 네. 충분히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어머, 수익 좀 수익률표를 보세요. 예, 웬일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제 종목이 다 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가네요. 말하는 네. 건 아니지만 지금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는 건 결국은 장이 안 좋아도 갈 종목은 간다. 그 갈 종목만 잘 체크하면 되는데 물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눌러주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조정 중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아예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지금 우리 시장을 어떻게든 이겨나갈 방법은 있다라는 우리가 또 그러한 또 구멍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자, 주식 수호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우리 어떤 이유일까요? 산군, 어흥, 우리 주식 수호신 산군 전문가님께서 납셔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우리가 막 우려만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종목에 좋은 단가에 들어간다면요. 아무리 지수 떨어져도 오를 놈은 오릅니다. 그 오를 놈만 잡아서 한 발 더 앞서서 선취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50분만 문 열어두고 있어요. 샵 3989 산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어떻게든 이기실 수 있게 힘내시라고 오늘 가장 또 수익 좋은 우리 상군 전문가님 모셔왔으니까요. 지치지 마세요.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빨간불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네. 제가 우리 전문가님을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까먹으셨을까 봐 또 말씀드려요. 자,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 주라, 종목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추진력 있게 종목만 이럴 줄 알고 종목을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 맞게 우리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종목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진입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시장,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어떤 부분을 먼저 공략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특정 종목명까지 제시해 드리면서. 근데 결국 진입 포인트라든가 청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맥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금요일에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월요일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월요일에 무조건 공략해야 돼, 이런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기존에 투자를 꾸준히 진행해 오셨던 중수분들, 고수분들 얘기가 네. 아니라 주린이 분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락장을 좀 버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조정 장세가 뭐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왔다, 지금 뭐 주식률 망했다, 뭐 주식 수익 망했다, 이렇게 말할 부분까지는 아니에요. 네. 지금은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현금을 확보할 때라기보다는 아직은 네. 홀딩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기준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고, 근데 아무래도 단타적인 접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앵커님도 많이 맞아요. 버거워하셨잖아요. 네, 저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요새 지금 미치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저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 거예요. 저는 또 초단타 좋아하잖아요. 그냥 단타도 아니에요. 초단타여야 돼요. 급등 그냥 빵 할 수 있고 한 근데 방에 터질 수 있는. 초단타를 선호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특정 섹터,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없잖아 근데 이제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정보도 빨라야 되고요.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단가도 중요하고요.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방법도 중요한데. 그런 거를 알려드리는 게 저기 때문에 저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하셔야죠. 그래서 상군 전문가님을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요새 너무 손실이 컸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 제가 이 정도로 정말 그리워하고 기다린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 말 다 했어요. 단타든 뭐 중장기든 초단타든 나는 수익이라도 좀 빨간색이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특히나 초단타부터 단타, 뭐 중장기,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비중별로 매일매일 나누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투자 성향마다 나눠서 시청자분들께 빨간 기둥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용해 보세요. 산군 전문가님을 이용해 보시면 내가 돈 들지 않고 돈을 제대로 벌어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져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50분이라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 말씀 안 드려요.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50분에 저희 칼같이 문 닫아 절대 안 열어둘 거예요. 다음 주 시장 이기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자, 전문가님. 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서 귀 쫑긋 열고 네네.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보기 앞서서 일단 우리 시장 약간 좀 전망을 먼저 좀 봐야 네네.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 우려도 있고 중국발 리스크도 있고 여러 있어요. 반도체도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막 외국인 매도는 계속 줄창 이어지고 있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다라고 보세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단타 대응을 하든 단기 대응을 하든 스윙급 대응을 하든 사실 큰 틀의 큰 줄기의 방향성은 충분히 알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미 증시부터 이제 둘러보자면, 미 증시도 지금 상대적으로 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 장세를 거치고 있는 건 맞으나 지금 그 정도가 조정인가요? 차트 보면 그냥 이 정도는 양심적인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네. 미 증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요 며칠 일주일 동안 뭐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아니라 최근 일주일 정도의 조정은 양심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테이퍼링 우려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디서는 9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11월에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게, 테이퍼링의 이제 그 자산 매입에 대한 얘기는 아마도 올 연내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빠르면 내년 초, 그리고 이제 늦으면 내년 후반 라인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무조건적인 희망의 루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가 상승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 이 말은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경기 흐름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지원을 드러낸다? 그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좋게 생각한다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됐구나라고 받아들여도 원래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투자 심리가 이제 테이퍼링 하면 이제 우리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금리 지금 다 인상하면 이렇게 질려버려서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직도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우상방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바닥을 약간 다지고는 있다.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사실 희망적인. 미 증시는 지금 네. 바닥 다지기도 아니고 지금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21일 평을 이탈하면서 조정으로 온다면 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저는 14,000포인트까지 내려오더라도 뭐 물론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네. 거는 굉장히 큰 폭의 대세 하락장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상승폭을 생각한다면 14,000포인트까지도 뭐 버겁긴 하겠지만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미국의 증시는 아직 급락도 아니다. 지금 그렇죠. 올라온 양심적이다. 것에 비해서는 한마디로 글로벌 내외적인 우리가 이슈까지 다루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면 나 주식 소신 산군을 따라오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까지 이분은 잠도 안 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모든 정보를 먼저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침이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일하다가 중간중간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코멘트와 종목의 단가 뭐 이런 제시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시장 어려우실 거예요. 혼자 하셔서 도통 손 놓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는 제대로 9월달 그리고 남은 8월달을 좀 꼭 빨간 기둥을 그려봐야지 하시는 분들 저희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 방법 다 알려드린다라고 약속드렸으니까요. 50분 되기 전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일단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까 위안이 되네요. 위안과 더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까지 들고 있습니다. 어흥.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사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코스피 3,1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까지 네, 내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이탈을 해버려서 지금. 미증시도 어쨌든 뭐 일주일이건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되게 큰 폭의 조정이 들어온다면 우리 증시 더 힘들어질 수도 네. 있겠죠. 다음 주가 정말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여태까지는 아직은 홀딩할 때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이 중요한 지지 포인트 라인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하든 그런 대응 전략을 취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를 듣고 끝이 아니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활용하셔서 대응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가 눌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많이 있겠지만 네.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글쎄 저는 일단 반도체가 뚝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전자님께서 그리고 SK 왜냐하면 하이닉스님께서 반도체 이 하나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박살났다가 아니라 가장 시총이 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영향을 네.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의 첫 시발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완전 이렇게 대세 하락장으로 들어왔을까? 글쎄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일본 이슈랑 같이 그쵸. 이어서 한번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일본 하는 이슈가 거니까.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 쪽에서 사실 DB 하이텍 같은 종목을 또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내주셨고 그렇죠. 반도체 쪽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의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가장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쵸. 오늘은 또 노브라증권에서 반도체 뭐 지금 슈퍼사이클 지금 뭐 괜찮다 뭐 끝난 게 아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뭐 레포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그쵸. 또 그런 또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는 또 세계 1위를 또 다시 탈환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약간 좀 부담감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야, 너무 과했다라고 보세요? 지금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반도체 고점 대 과도한 우려 두 네. 가지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처음에 이 반도체 고점 우려 입장이 나왔던 게 지난 11일에 모건 스탠리에서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작되면서 뭐 각각 이제 리포트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네. 사실 반도체 업황에서 우려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재고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 재고 초과 공급이다. 이 재고 너무 많이 남아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려 이제 뭐 업황이 이제 악세로 지속될 거다. 뭐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이 부분이 맞아? 라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의문을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는 네. 이거 오바야. 니네 지금 너무 과하게 바짝 쫄아 있는 거야.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저것 따져 볼 때 지금
좀 긍정적인 시야,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로 본다면 아직도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지금 오늘 뭐 이제 이따가 테슬라 얘기도 할 거고, 테슬라 데이 얘기도 할 거고, 메타버스 데이 얘기도 조금씩 할 건데, 네. 과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해? 다음 주 월요일에 다 받으면 되겠네?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이렇게 시원하게 다 받아 지금 떨어질 때 줍줍 해야지 라고 말은 못합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라. 네. 지금 뭐 물론 누가 발바닥에서 잡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발바닥이라고 이게 무릎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슈퍼사이클 업황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갓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고점 논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면 커졌지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분야별로 네. 뭐 PC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네.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메타버스 이런 AI 이런 쪽으로 분명히 반도체들이 엮여 있는데 지금 반도체 이거 살짝 재고 뭐 초과 물량 재고 좀 쌓였다고 디램 가격 좀 이거 떨어지겠다고 그렇다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죽는다고 라고 생각하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지금 어찌됐든 우리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인데 그쵸? 우리가 이 공급 과잉은 이미 약간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러한 또 시선을 바라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주가의 종목을 따질 때는 업황보다는 약간 밸류에이션을 또 따져야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가 어찌됐든 다시 올라온다는 우상향 방향으로 봤을 때 뭐 보세요, 전문가님? 그게 중요하죠. 주라, 종목 주라. 근데 조금 전에도 네. 설명을 했지만 지금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 맞죠. 이 칼날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지 타이밍 약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내가 관망의 자세를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제가 근데 뭘까요, 이 정말?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님도 이제 제 스타일이나 제 네.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 범주 안에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업황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대장격의 종목들이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DB하이텍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네. 보이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건 대장 일등 먼저 역할이 간다. 먼저 상승 시장 주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물론 후발주자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올 네. 가능성 훨씬 더 높겠지만 어. 대장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 역할들 대장들을 먼저 보자. 먼저 봐야죠. 그러면 삼전, SK하이닉스, DB하이텍에서 뭐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셋 중에서 골라야 되나요? 당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상보다 더 많은 뭐 물론 삼성전자가 덜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빠졌다. 더 빠졌기 때문에. 더 빠졌고 맥점 라인까지 충분히 흘러내려왔고 지금 이 맥점 자리를 확실히 지지만 받아줄 수 있다면 네.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대형주로서도 사실 대형주로 20% 30% 먹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 않죠. 근데 이렇게 막 2년 동안 들고 있어서 30% 40% 먹는 게 아니라 한 뭐 제대로 지지만 받아주고 업황 사이클만 슈퍼 사이클만 다시 받아줄 수 네. 있다면 그리고 이런 우려감이 이제 뭐 고점 논란이 아니라 이거 과도한 우려였어 이런 부분들이 해소만 되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공급과 수용 물량이 다시 받아줄 수 있고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쪽이 다시 버프를 받아줄 수만 있다면 대형주로도 우리나라 시총 2위 종목으로도 충분히 단기간급 뭐 이제 상대적인 얘기겠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30-4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야, 역시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분처럼 일단 수익을 잘 내고 시청자분들께 보여준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좀 보세요. 내 계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내 계좌가 돈 들지 않고 산군과 함께 한다면 이런 빨간 기둥 그려보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모셔왔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모신 이유는 딱 하나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만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로 산군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셔서 전송 눌러주시거나 혹은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웹페이지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수익 제대로 맛보실 수 있게 지금 시장 이기실 수 있게 모든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50분 되기 전에 들어오셔야 다음 주 시장 이기실 수 있는 방법
다 알아가실 수 있어요. 자, 어흥 우리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장주격인 SK하이닉스를 보라고 하셨고 또 이번 이슈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는 오늘은 또 왜 안 물어보죠? 왜 이 군은 후발주자 안 물어보시죠? 이 후발주자까지 다 준비했는데. 죄송하지만 아직 안 본다 그래서 넘길게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에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후발주자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당연하죠.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들어갈 거 아니니까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 혹시나 네. 들어간다면 대장격을 먼저 들어갈 거니까 뭐 그렇긴 네. 한데 기껏 준비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2차 전지에서 물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가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도 분명히 다음 주에도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리 상군 전문가님이 기가 막히시잖아요. 자율주행, 뭐 2차 전지 척했다 하면 이쪽에서 수익 안 낸 종목들이 없어요. 대부분, 늘 네, 먼저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가장 수익을 또 많이 보셨던 전문가님이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2차 전지가 최근에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종목들은 사실 정말 확실하게 잘 가긴 갑니다. 느려서 그렇지 잘 가죠. 네. 어떻게 이게 테슬라 AI데이가 이제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붙는다면 앞으로 그쵸. 이제 호재를 더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약간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시점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딜 여기도 대장주 먼저 볼까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일단 테슬라데이가 무슨 행사를 진행했던 건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그냥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뭐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러니까 또 궁극적으로 테슬라 이 봇 행사 로고 같은 걸로 기준을 잡아보자면 테슬라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전기차를 넘어서 네. AI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런 액션을 취한 겁니다. 맞아요. 총체적인 게 다 담겨 그래서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어떤 기술로 어떤 거 활용할 거야 이런 어. 얘기를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결국은 제가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많이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모든 그러니까 현 시점에 나와 있는 기술들의 모든 집약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죠? 자율주행에는 사실 뭐 많은 게 들어가겠죠. 거의 다 들어가죠. 반도체, AI, 반도체, IT, 뭐 전기전자 뭐 다 들어간다고 5G 뭐 이것저것 다 보여야 들어간다고 되는 게 봐야죠. 안 될까요? 그 중에 네. 뭐가 더 빨리 이렇게 누가 우선적으로 갈 거냐 관련된 종목, 관련된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뭐가 먼저 갈 건데 뭐가 우선적으로 갈 거야 이런 기준을 갖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 테슬라에서는 지금 AI 기준으로 테슬라 봇도 만들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섹터도 있고 저가 전기차도 출시할 거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 뭐 기술 같은 걸 발표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이 신기술들을 가지고 상용화로 하면서 이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와닿고 있는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오늘 그 AI 데이가 뭐 테슬라 데이가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쪽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꿈틀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쪽 섹터가 다 같이 우와 이렇게 날아갔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선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했죠. 그리고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를 했었지만 국가 정책으로 밀고 있는 게 가장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백신인데 네. 그 셋 중에서 저는 이제 셋 다 봐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스윙급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반도체랑 배터리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버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스윙급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전에도 말했었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버거운 반도체에 비해서 배터리 쪽은 최근 야곱야곱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이제는 좀 이렇게 포지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배터리 쪽을 그럼 좀 눈여겨 보시는 것 같아요. 보고 있죠. 그럼 배터리 쪽 어디 보세요? 역시나 대장격 네. 먼저 봐야겠죠. 배터리 대장격이면 그 3사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 3사들을 먼저 보는 게 그 3사 내에서 뭐 보세요? 일단 3사가 주라 종목 주라 3사 그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그 셋 중에 가장 튀어 선호하는 오를 거. 수 있는 것만 들어가야죠. 선호하는 거. 뭐 물론 여러 이제 가장 대장격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저는 시원하게 항상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저는 LG화학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만 원 갈 때까지 안 팔 거니까. 그 한마디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걸 뭐 그쵸. 말씀하시는 뭐 거죠. 관련돼 가지고 이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네. 가장 이제 빨리 이제 버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가
그 다른 나라들도 네. 국가 정책 사업으로 밀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최우선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뭐 물론 다른 나라들도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하면서 빨리 금방 따라잡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10년 정도의 기술력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최소한 뭐 짧은 기간은 아닌 어느 정도 일부 좀 좋게 말하면 10년 동안은 그래도 대장 역할을 충분히 국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장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이 네. 우선적으로 제 역할을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네. 2차적으로 후발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마디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밴던에 있는 종목들을 보신다는 그쵸,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물론 대장격의 종목들을 먼저 봐야죠. 근데 먼저 봐야 되는데 대장격의 종목들이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점에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발주자까지 얘는 상대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 배터리 섹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좀 선침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버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LG화학의 그 아래 밴던에 있는 종목들까지 좀 후발주자격인 움직임까지 약간 지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 오늘 시장 많이 떨어졌다고 막 지금 포기하시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말을 하고 오늘 우리 상군 전문가님 모셔왔기 때문에 힘내셔서 어떻게든 무료 노란 토박 일단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내가 혼자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일하시다가도 중간중간 그리고 줄이기 위한 강의 그리고 뭐 야간에는 선물 교육 강의까지 모든 걸 저희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정보가 빨라야 내 계좌의 수익까지 더욱더 극대화가 되는데 이 모든 방법, 이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건 상군 전문가님이 유일하십니다. 자,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저희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50분에 저희 문 닫는데 지금 15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또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전문가님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LG와 관련해서 지금 그 밴던의 종목들을 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에서는 약간 선별적인 강세가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SKC라든지 뭐 네네. 신흥 SEC 같은 약간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약간 등락이 거듭됐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오른 종목들을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가 가는 놈이 가는 좀 그런 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와닿는 게 뭐였었냐면 주리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주어 담아야 할 때입니다. 뭐 물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주어 담아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뭘 주워 담아야 될지를 고민할 시기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반도체건 배터리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선별적으로 많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네. 되는데 뭐 물론 가장 선호하는 건 LG화학 관련된 이 밴더 관련 좀 쪽을 뭐볼까요, 선호하지만 그 중에서도 근데 저는 두 종목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뭐 그 관련된 종목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왜냐하면 뭐 제 기준에 네.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분석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앵커님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언제요? 네.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하자면 제가 현 시점에 가장 좀 이렇게 이쁘게 보고 있는 네.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를 좀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종목들 아니에요, 사이즈가? 근데 이게 후발주자입니다. 대장격 다음.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은 잡아야겠죠. 아. 지금 다음 주에 들어가 다음 주 월요일에 뭐 시초가로 잡아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네. 지금 가장 예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다. 확실히 약간 대장주격인데도 셀 배터리 업체들보다 약간 덜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얘기니까. 상대적으로는 약간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적인 역할들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3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LNF랑 에코프로 BM의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2차 밴더 또 종목들 연결된 종목들이 네.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다단계식으로 한 그럼요, 종목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일단 너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는 후발주자 배터리 그 반도체 쪽 얘기하면 됐다고 했잖아요. 결국 지금 그 3차적인 종목들도 다음 주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세요.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LNF, 에코프비엔 자, 너무 좋은 그래가지고 제가 종목이죠. 다음 준비한 네. 거는 이제 2차 전지 네. 관련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것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자율주행 관련된 거 안 전문가님. 궁금하세요? 자율주행 알겠어요. 궁금하잖아요. 2차 그럼 전지는 일단 이미 이건 후발 조금 조작까지 있다가 제가 준비했으니까. 어떻게든 보따리를 풀게 할 테니까 자율주행도 약간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자율주행 우리 테슬라 AI 호재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자율주행도 봐야 돼요. 약간 우리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맥락이 NCN이 올랐어요. NCN. 네, 전문가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네네. 다른 거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 뭘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저는 살짝 버거운 게 뭐냐면 네. 오늘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갈 종목을 물어보면 네. 버거워요. 왜냐면 알죠. 근데 그 뷰를 늘 말씀 이렇게 하시고는 다음 주에 무조건 가더라고. 안 간 게 없어요. 우리 전문가님이 거의 점쟁이처럼 다음 주 시장을 그냥 맞추시는 100% 거의 뭐 일치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께 혹시 모르죠. 안 올라갈 수도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표 좀 보세요. 다 빨간색이에요. 어떻게든 수익으로 만들어 놓고 끝내도 끝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수호신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약간 마이너스가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맞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네.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님. 그 먹이시는 건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깜짝 놀라겠어요, 전문가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에 대해서 네.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하는 종목들이 뭐 물론 제가 말한 날 혹은 말한 다음 날 네. 바로바로 이렇게 팍팍 튀어주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은 기본적 베이스들이 이중적인 재료를 갖고 있다거나 혹은 뭐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종목들 혹은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특정 기술 이제 뭐 특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침해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느릴지는 모르겠으나 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는 종목 내놔라 그거잖아요. 약간 사실 그렇죠. 시간은 짧아요. 근데 많은 걸 얻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 부연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하시고 일단 종목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라주라 종목 주라 근데- 갈 수 있는 종목을 먼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방송 중에 말하고 싶은 종목들은 오늘 뜨거웠던 종목들보다 뭐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 오늘 뜨거웠던 종목들이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네. 물어보면 그럼 이런저런 약간 째려보고 관심 있는 종목들 그렇죠. 분명히 있으실 그런 거 아니에요.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 덩어리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버거웠었기 때문에 네. 이 버거운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이제 반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율주행 했었을 때 SK 하이닉스 말씀하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랑 관련돼 있어서 더 당연하죠. 좋게 당연한 보이시는 얘기고 거죠? 반도체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들을 좀 째려보고 있느냐. 이 정도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역시나 덩어리가 큰 네. 현대모비스, 만도, MC넥스 이 정도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지금 왜 대장주가 먼저 이 올라올 종목을 거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자르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들은 노란 특방 들어오시면 왜 이 종목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왜 이 종목들을 맥점 타이밍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상군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째려보고 있고 대장주가 먼저 올라와야 그 아래 동생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든 대응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략 다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기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샵 3989 산군 두 글자 문자 입력하셔서 전송해 주시거나 혹은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일단 들어오셔서 이분이 정말 얼만큼 잘하시고 얼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인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이 시장을 절대 혼자 견뎌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전문가의 좋은 코멘트까지 들으시면서 이겨보시라고 우리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래요. 자, 전문가님. 네. 자, 마지막 3번 이슈가 일단 가장 흥미진진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이제 3번 이슈인데 오늘 이 아주 흐름 좋았습니다. 역순으로 가볼까요? 네. 원래는 이제 교육 자료라든가 뭔가 전달드리고 싶은 걸 준비하려다가 네. 지금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뭐 시작부터 이제 너무 옛날부터 상장한 거 말고 지금 저는 원래 이제 순차적으로 카카오뱅크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카카오뱅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장한 종목들 중에 한 대여섯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으로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대여도 많고 시장에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 많고 그만큼 주린이 여러분 혹시나 이제 개미 군단들이 많이 달라붙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뭐 이렇게 따상을 갔던 종목도 있고 예상보다 시세를 못 받은 종목들도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부터 준비를 했지만 역순으로 가도 됩니다. 아주 스틸부터 가도 돼요. 아주 스틸부터 해볼까요? 아니요. 그 카카오뱅크가 먼저 수익을 보셨던 종목이기 카카오뱅크를 때문에. 제가 이제 3번을 빼먹었어요. 세 근데 번을 수익처럼 반복했는데. 우리 전문가님, 제가 약간 신규 상장주에 약간 조금 약간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걱정되는 있나요?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따상을 가고 참 좋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크래프톤도 한번 눌렸다가 네, 맞아요. 다시금 올라갔고 모든 게 약간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신규 상장이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당연하죠.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보통 따상을 가는 종목들은 사업의 영역이 좀 다각화됐다라는 이런 또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같은 호재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럼 신규 상장주 이제 앞으로까지 아주스틸까지 봤었을 때 약간 사업 다각화가 좀 영역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은 또 들어갈 만한 게 있나요? 근데 원래 그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이제 그 이전에 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이런 정보들은 취합할 수 있지만 주가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적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버거운 맞아요. 부분이 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을 조심해야 돼. 할 거면 짧게 치고 나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지만 짧게, 근데 네. 이번에 상장한 종목들이 대부분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비전도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신규 상장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종목이 안 간다고? 아, 열받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 타이밍에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벌써 뭐 초기에 이제 IPO 상태에서 이제 잡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고 이 정도의 종목이 이 정도의 조정을 받았어? 특히나 지금 현 시점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시총으로 이겨버렸네요.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그렇죠. 저 같은 금융주 1등이 됐죠. 네. 네, 지금 현재 시총이 코스피 8위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 43조를 넘어가면서 네. 저는 이 타이밍에 한번 잡아먹고 이 타이밍에 한번 잡아먹고 한번 조정 거치면서 이 43조 인가요? 타이밍에 한번 네. 잡아먹었거든요. 뭐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좋은 포지션에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들은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단타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 종목을 본다면 HK 이노행 같은 종목은 지금 차트가 안 나오네. 어쨌든 첫날 이렇게 시세 분출 이후에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 지금 버텨도 돼? 근데 HK 이노엔이요. 네, HK 이노엔도 사실 비전이 좋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카카오뱅크는 어떤 종목이건 상장을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좀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네. 크래프톤이 상장할 때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제 HK 이노엔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크래프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네. 상장 그 직후쯤에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은 아편이다 드립을 하면서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 섹터 자체가. 맞아요. 게임에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약간 우리가 아편 악재가 얘기하고 있었죠. 뭐 이렇게 규제할 거다, 참 제약할 거다 막 이런 좀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뭐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경기 지표도 저는 못 믿겠어요. 네. 미국 저 경기 역시 지표 얘기할 그렇습니다. 때는 네.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빵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보이는데 중국 경기 지표는 나오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왠지 맞습니다. 다 노출이 된 것처럼 네. 뭐 이런 국가적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게임은 아편 드립이 나오면서 게임 규제, 게임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인 얘기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대감이 충분하고 북미 시장 진출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은 다 회복하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넘어간 게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사실 원티드랩. 네. 원티드랩은 시기가 이제 상장 첫날은 타이밍이 너무너무 좋았죠. 상장 첫날은 왜 그렇다고 하냐면 그 타이밍이 메타버스가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섹터로 이슈를 받고 있던 그 시기였어요.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밀어주고 네. 온갖 뭐 맥스트도 그렇고 원티드랩 등등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게 그리고 그 전문직 수시 채용 확대 맞죠. 약간 기대 수혜 채용 받을 플랫폼. 수 있는 뭐 이런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딱 떴었거든요. 이게 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제가 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 특히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채용 그 기업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AI를 활용한 이렇게 믹스 매치 가지고 이런 솔루션 프리미엄 이런 런칭하는 그런 업체가 거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 중에 1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올리 그러면 이런 IPO 신규 상장 종목들을 약간 째려보고 있으면서 지금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거죠. 이게 조금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상장한 지 자체가 얼마 안 된 네. 주가 상태에서 이제 차트적인 분석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분석 있잖아요. 네. 이제 재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렇게 점유율 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려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지금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타이밍만 잘 잡고 시세 흐름만 잘 잡아준다면 순식간에 반등을 해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희망의 그리면서 무조건 이 종목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은 우리 상무 타이밍은, 전문가님께서 네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마지막 기회 드릴 거예요. 신규 상장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정말 해석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알토랑 지름길만을 알려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은 또 없습니다. 미국 시장, 뭐 한국 시장 어떻게든 용기 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상군 전문가님께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더할 나위 없이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돈 들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단 우리가 50분 전에 들어오셔야만이 무료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희 문자샵 3989 산군이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거나 혹은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게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이기실 수 있게 용기 내서 이 시장 헤쳐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던 만큼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왔을 때 상군 전문가님의 코멘트까지만 들으신다면 어떻게든 이기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해 네, 드리도록 원래는 할게요. 지금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엠로랑 네. 브레인즈 컴퍼니랑 롯데렌탈이랑 어. 아주스틸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지금 종목만 얘기 한번 한 종목만 해볼까요?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렌탈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롯데렌탈이 정말로 점유율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좋고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상장 첫날부터 상대적으로 약한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세 분출이 나오는 척만 하다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의 종목은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기다려 뭐 짧게 봐야 돼 이런 얘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안고 가도 그러니까 오래 안고 가가 아니라 네. 일주일 정도는 안고 가도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뭔가 렌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렌탈 사업 하나 봐요. 네. 간만이네요 이런 느낌이 종목 잘 모르는 느낌의 앵커님 처음이에요. 약간 이거 뭐 모빌리티 쪽 뭐 렌탈 하시나 봐요. 냄새만 풍겨도 모든 네. 종목을 다 맞추시던 분이 이거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니까 네. 당황스럽긴 한데 뭐 지금 이 종목은 렌탈, 이제 네. 뭐 중고차 사업도 하고 렌탈 사업도 하고 하면서 점유율 지금 국내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상장과 동시에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지금 렌탈 사업, 중고차 해외 수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좋은 이제 사업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점유율 높아 그리고 동종 업계에서 성장률도 높고 동종 업계 중에서 수익률도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등이 제일 돈도 잘 벌고 제일 사업도 잘하고 제일 일도 많이 벌리고 있네. 근데 이제가 상장했는데 생각보다 시세 분출이 안 나왔네. 이거 시세 분출 나오긴 나올 건데 언제 나올 거야?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내가 신규 상장 쪽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셔야 되겠어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상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부탁드려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굉장히 버거운 건 맞습니다. 버거운 건 맞으나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과연 지금 현금 확보를 할 때가 맞느냐 아니면
그 홀딩할 때가 맞느냐 아니면 지금 줍줍할 지금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맞느냐라는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굉장히 버거운 건 맞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주린이 분들 기준으로는 정말 이렇게 약세 시장이 네. 힘들었겠지만 다음 주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우리 최고의 상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도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